오늘은 6월 모의고사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모두가 계획이 있다. 처음 학기 전까진. 그죠?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워요. 예, 많은 공부법 영상도 보고 등등등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은 그거를 실제 시험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전략들이 다 사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이 다 끝나고 그 문제를 시험 이후에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깡 독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독해력이 딱 갖추어져 있으면 사실 어떤 식으로 풀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듣기를 풀 때 뒤에 가서 풀고 몇 번부터 풀고 어떤 거 건너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이 독해력이 좋으면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반에 1등, 2등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이 듣기를 풀 때 뒤에 가서 저 40번대를 풀고 있다. 그거는 뒤집어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반에 1등, 2등 하는 그런 학생들이 듣기 시간에 뒤에 가서 다른 문제를 풀고 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학생들이 독해력이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최상위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최상위급이 되려면 1번부터 45번까지 모든 문제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더라도 다 풀고 시간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상한 기술을 자꾸 쓰는 건데 전제는 독해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독해력을 높이는 거 그거 자체를 최고의 어떤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해결되면 다 되니까. 그쵸?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독해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 어떤 지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를 거의 다 아셔야 되고요.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거의.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문법적인 그런 구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너무 익숙해서 정말 진짜 아주 지겨울 정도로 너무너무 익숙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구조 분석이 돼서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글의 구조를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장 구조 분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목적어 뭐가 보어인지 현재 완료가 들어있는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그냥 분석이 다 돼야 되고 바로바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 중에 보면은 특목고 자사고 등등 있는데 그 학생들조차도 해석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네, 문장 구조 분석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배워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 다음에 단어도 모르는 게 없다. 해석도 너무 잘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글의 구조, 그죠? 말의 흐름,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서 역접이고 저기서 뭐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여러분들은 그걸 할 단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냥 정확하게 잘 읽기만 해도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레벨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대부분 한 3등급, 4등급, 5등급 그 학생들은 그냥 정확하게만 읽으면 점수가 올라요. 자꾸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그냥 제껴놓고
뭐 자꾸 이상한 멋있어 보이는 거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45번까지를 풀 건데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17번까지 듣기죠, 그죠? 그 다음에 18번부터 몇 번? 30번까지. 그리고 31번부터 45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고? 듣기를 풀다가 막 뒤로 가요.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듣기를 틀립니다. 바보야, 바보. 여러분들, 듣기를 틀리는 게 아플까요? 독해를 틀리는 게 아플까요? 듣기 틀리는 게 훨씬 아파요. 왜? 아니, 점수 똑같잖아. 1점, 2점, 3점 점수 배점 똑같거든요, 듣기도. 근데 듣기가 더 맞추기가 쉽다고. 근데 그걸 틀린다? 바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할 때는 절대로 뒤로 가서 뭐 다른 짓 하지 마세요. 듣기만 푸세요. 근데 그러면은 뭘 하란 얘기냐? 그러면 듣기를 할 때 뭘 하란 얘기냐? 여러분이 1번 문제 풀었어요? 그러면 2번 문제 분석하세요. 2번 문제 풀었어요? 그럼 3번 문제 분석하세요. 응? 그 사이사이 그 비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뒤로 가지 말고 그 다음 문제 분석하라고. 듣기도 보면은 저 뭐 14, 15, 16, 17 그죠? 막 그 영어로 잔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미리 해석하라고. 그죠? 뭐 숫자 세는 거, 뭐 돈 계산하는 거, 분명히 발음 헷갈리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확인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듣기를 먼저 풀었죠,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 31번으로 가요. 여기가 전통적으로 뭡니까? 어려운 구간이죠.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부터 풀어. 어려운 것부터 풀어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어려운 것부터 풀면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가 돼가지고 다른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학생들은 그 이삭줍기를 하셔야 돼요. 쉬운 문제부터 푸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뭐랄까 독해력이 있어서 뭐 한 5분 정도 모자라. 막 열심히 풀면 한 5분, 10분 정도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면 어려운 것부터 푸세요. 근데 페이스를 평소처럼 하셔야 돼. 근데 왜 어려운 것부터 풀으라고 하냐? 여러분, 시험 듣기 딱 하고 나서, 그죠? 듣기를 다 풀고 나서 에너지와 시간이 제일 많을 때, 그때 쉬운 거 풀면 어떡해? 어려운 거 풀어야지.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푸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시간이 부족할 때, 그때 뭘 푸는 거예요? 쉬운 거 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1번부터 45번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18번부터 30번까지를 푸시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시간 내에 다 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쉬운 것부터 푸세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뭐 쉬운 것부터 풀든 어려운 것부터 풀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도저히 시간 내에 풀 자신이 없다. 분명히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몇 문제 풀지 마세요. 한 3, 4문제 정도 풀지 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이 정도? 뭐 여기 40번이라 그러면 이거 풀지 말라고. 왜? 제가 처음에 그랬죠.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독해력이 딸리는데 읽는 속도가 떨어지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겠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학생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나는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글을 빨리 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답 고르는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어떤 순서로 풀든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다 못 풉니다. 그러면 뭐가 목표가 돼야 되냐? 건드린 문제를 다 맞는 거. 그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0번까지는 맞췄다 치자. 뭐 41번부터 45번까지를 손도 안 댔다 쳐요. 5문제입니다. 그죠? 다 3점짜리라고 칩시다. 3점짜리 5개를 손도 못 댔어. 그럼 15점 날라가요. 그죠? 근데 나머지를 다 맞았어. 그럼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그쵸? 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감이 올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문제를 뭐랄까 틀릴 수 없는 지점까지 푸는 거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건드렸어요. 어떤 문제를 건드렸는데 다 읽고 막 2번, 3번 읽었는데도 답을 못 낸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빡이 쳐야 돼. 그게 용납되면 안 된다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막 이러다가 대충 찍고 그리고 답하긴 해요. 그러면 답이 자기는 3번 찍었는데 답이 1번이래. 그러면 틀렸네 하고 안타까워하고 넘어간다고. 그게 보통 3, 4등급 받는 학생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그 이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를 잘 읽었잖아요? 그러면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답이 뭔지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생각을 하셔야 돼. 답은 이거구나 라고 아주 선명하게 확신이 들 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답률이 100%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 근처도 못 간다고. 한 60%? 70%? 그 정도 정답률로 대충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점수 몇 점이라고? 4등급, 3등급이면 몇 점이에요? 60점, 70점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독해의 정확도 또는 문제풀이의 정확도, 그게 여러분 점수야.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정답률 100%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많은 문제를 건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소수의 문제를 그죠? 건드리더라도 한 5문제 못 풀더라도 여러분이 건드린 문제를 다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돼야 1등급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 그게 돼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70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풀었어. 이번 모의고사에서. 근데 여러분이 독해력을 키우려고 평소에 막 공부를 또 하겠죠. 그죠? 영어 공부를 할 거라고 열심히.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40번까지 풀었는데 다음 시험에서는 42번까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정답률 100%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처음에는 5문제를 못 풀었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5문제를 못 풀었는데 정답률은 100%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답률 100%가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 시험에서는 4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3문제를 못 푸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서는 2문제 못 푸는 거예요. 하면서? 정답률 100%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답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4문제를 푼다. 그러면 4문제 다 맞아야지. 4문제 중에 3문제 맞아놓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하는군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4문제를 풀면 그 중에서 4문제를 다 맞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8문제를 풀면 하루에 그 8문제를 다 맞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한 8문제 중에 6문제, 7문제 맞아놓고 이 정도면 괜찮은걸?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정답률을 높이는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럽고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해요. 학생들이 이 행동을.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이 독보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절대평가니까 1등급 그냥 90점만 넘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90점하고 100점은 근본적으로 실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60에서 90으로 올리는 것보다 90에서 100으로 올리는 게 더 힘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그 어떤 누구도 그 90에서 100으로 올리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한 학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의 학생은 마인드가 너무 달라요. 어떤 학생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들이면서 큰 결과를 가져올까 이걸 생각하는 건데, 그 다른 학생은, 그러니까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가성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절대 못 이겨요, 그런 애들.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계속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묵묵하게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압도적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잡기술이 있다는 거는요, 그냥 가소로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